네, 오늘도 백만개 및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신경 쓰게 되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 항상 발생하게 되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자꾸 바뀌고, 또 우리는 200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걸 발표해 놓고, 2023년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인 세금의 골격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 해당될 때마다 세금은 반드시 그 직전에 그때 시행되는 그런 그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사고 팔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증권거래세입니다. 이거는 뭐 상장, 비상장 다 냅니다만,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증권거래세는 앞으로 줄여서 궁극적으로 없애겠다. 그래서 약간 이중과세적 성격을 없애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 발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새롭게 2023년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서 이제 거래세는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으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배당 소득세라는 거를 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배당 소득세가 지금 이제 14%죠. 근데 이제 농특세 뭐 이런 거 포함하면 15.4%를 띄게 되고, 또 요게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개인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종합 종합으로 가죠. 종합소득세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뭐 이 각각에 대해서 뒷장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당소득세를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얘가 어디로 가요? 다시 또 여기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도 내고 여기서도 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양도소득세, 이게 뭐 이제 작년 연말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서 뜨거운 감자였죠. 그래서 뭐 10억으로 하냐 3억으로 하냐, 종목당. 그래서 그 대주주 요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핫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이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그 세제 규정으로 이게 바뀌니까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설명은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이렇게 나열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것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주식 투자에 관한 세금은 전반적으로 다 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 발표에 하면 이건 궁극적으로 줄여서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겁니다. 살 때는 안 냅니다. 매도자가 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특징이 뭐냐? 원천징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셔도 증권회사에서 다 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다 하는 거는 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만, 금융투자소득이라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그 법이 도입됨으로 해서, 결국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적, 죄송합니다, 이중과세적 성격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인하할 거다, 인하 추세로 간다. 그래서 인하안도 발표했는데, 그 발표대로 이제 지켜지느냐는 또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 거래세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에가 이제 배당소득세. 이게 뭐 이제 연말 지나면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28일까지 뭐 소유해야 어, 에,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는 연말에 결산기죠. 우린 주로 연말이니까 그 주식에 따르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얼마요? 15.4%. 이게 15.4%가 14%에다가 농특세 포함해. 여기다가 농특세를 왜 붙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지금 그래요. 그래서 15.4를 띄고 그러고선 2천만이 넘어가면 이게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요때까지 2023년에서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2년 동안만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금융투자소득 체계가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그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세금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띄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요로 데려가서 여기서 또 띄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2년 동안 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배당 소득 같은 게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무사나 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정확한 게 좀 세금은 좀 정확하게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세금들이 우리랑 관련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게 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2023년 전까지. 자, 여기 보면 이자소득, 은행에서 이제 받죠? 예금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고, 채권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 이자나 배당소득, 얘네들은 뭐예요? 원천징수하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미 다 뗍니다. 15.4%를. 그런 다음에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얘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끌고 와서 종합소득세라는 게 뭐예요? 뭐 기타 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 다니면 뭐 그런 거 다 합해갖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죠. 거기에 추가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봐요. 이렇게 되면 자 배당세 내죠. 15.4%. 그다음에 금융종합과세 이건 뭐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게 누진이에요. 누진이니까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이제 그 표를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건강보험료. 요게 이제 그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요게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끌고 온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년에 은퇴하고 뭐 이렇게 금융소득이 좀 비교적 딴 분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우리 이거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매도하면 뭐 손해 나는 데는 세금 안 가져가지만 양도 차익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나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거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거나 오합니다. 그거나 아니면 종목별로 보유 총액이 10억 이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투자하는 총액이 10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종목별로. 근데 이제 이게 가족 합산이 되죠,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난 연말에 말이 많다가 이거를 더 유예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예해서 보유총액 10억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10억 이하야 되는 분은 당분간 2023년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2년 동안은. 근데 그 후에는 새로 바뀌는 금융투자소득 테이블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좀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참고로 이 표를 좀 끌어다 놨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간다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과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때릴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직장 다니면서 돈 받은 그 근로소득도 있고, 또 뭐 기타 소득도 있고, 이런 이제 금융소득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금액이 적을수록 적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이게 누진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초과하는 이 단계별로 요 밑에까지는 뭐 예를 들면 요 밑에까지는 요걸 인정하고 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붙여서 합산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의 체계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누진 세율은. 그래서 2020년 현재는 5억이 넘는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42%. 여기 있죠. 그런데 2021년부터는 10억이 넘는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어차피 이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새로 시행이 되니까 금융투자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들은 다 그쪽 그 세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이게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 10억 이게 대주주 요건으로 그냥 양도세의 경우 양도세라는 게 뭐예요? 이거 양도세하고 퇴직금 같은 거는 이건 분류과세입니다. 뭐 이거를 양도세를 끌고 뭐 어디로 또 가서 뭐 종합소득세에 또 플러스 시키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걸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배당 같은 데서는 분리과세고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이 새로 바뀌는 금융투자소득세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거는 이제 향후에 좀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입 시기가 됐었죠. 지난 연말에 상당히 말도 많았죠. 근데 이제 이 투자 수익이 3억 원이 안 되면 20%, 3억 원 초과는 25%를 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에서 연간 3억 원.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3억 원 이상 벌었다 이겁니다. 차익이 벌었다. 얘를 가정을 하면 그러면 20% 세금 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국내 상장 주식하고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분이 3억이 냈다. 3억 2천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 빼줘야죠. 기본으로. 국내 주식을 해서 상장 주식을 해서 3억 2천을 벌었다. 그럼 5천 빼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20%를 받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익이 되면,
세금을 내는데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고 내가 손실을 보면 어떡하냐?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손해봤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 손해 났다가 또 이익 났다가 손해 났다가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2월 공제 기간이라는 걸 정했어요. 근데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죠. 그러니까 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가 5년 동안 뭐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또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이런 거를 이게 전부 5년 동안 이거를 이제 더하기 빼기 해갖고 투자 그 이익이 얼마냐? 여기서 뭐 손실 나면 당연히 세금 내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경우에 그거를 이런 기준으로 어, 연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좀 말은 되죠. 근데 상당히 좀 이 작업하기가 복잡할 것 같아요. 뭐 요새는 뭐 전산화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거는 이제 이게 되면 증권사에서 그 해당되는 계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 전산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요걸 어떤 텀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받아갈 거냐? 그래서 애초에는 뭐 1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끔찍하죠. 매달 뭐 내니까. 근데 이거를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손익을 한번 보고 6개월 동안에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혹은 얼마 손해 났냐. 그래서 그거를 5년 동안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했더니 당신은 이번에 얼마 냅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연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1년에 한 두 번쯤 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금융투자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 이거가 나오면서 말이 많았어요. 그럼 이중과세 아니냐,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발표로는 그렇게 났어요. 근데 이제 그건 지켜봐야죠. 근데 아무튼 이게 거래세는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생기면 거래세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세금이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내는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좀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게 생기면서 많이 정리가 되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 뭐 비트코인 비롯해서 가상통화에 대한 기타 소득세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22년부터는 연간 250만 원만 공제하고 250만 원이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사서 249만 원이 250만 원이 되면 세금 없어요. 251만 원이 되면 1만 원에 대해서 20% 과세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2천 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해서 251만 원을 벌었다. 음. 그러면 250만 원은 공제되니까 요 1만 원에 대해서 20% 하면 얼마예요? 2천 원이 되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요 마지막 장 있잖아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장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관련된 세금이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세금이 정리가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 소득에 관련된 모든 거는 금융투자소득세 안에 묶어놓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그러니까 옛날 같이 그 분류과세 해갖고 양도세 따로 뭐 종합과세 따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는 실제로 그 세금을 내야 될 때 반드시 한번 알고 계셔도 짚어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또 시행령이나 이런 데 자주 바뀌고 뭐 유예 기간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세금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장 세금의 종류 주식하고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냐 하고 이 마지막 장
바뀌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정리해 놓은 거, 요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관련된 세금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 그 주식과 거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찾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